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경절로 휴장인 상황인데 최근에 증시가 거의 소위 급등주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빨간색이 이 CSI 300이라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S&P 500, 회색이 코스피인데 대략 한 지난 20년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년 전에 지수를 100으로 놨을 때의 현재 레벨이 공교롭게도 S&P와 좀 비슷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S&P는 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왔고 중국 증시는 2005년에서 2007년, 2015년에서 2016년 그리고 가까운 코로나 때의 급등 급락 차트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내지는 20년 전에 고점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것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중국에 대한 고민들 내지는 기대도 갖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과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증시 대담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고 그보다 오히려 중국의 정부가 상당한 통화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들의 숏배팅은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중국 증시의 급등 원인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은 이렇게 한 방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리뷰에서도 좀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런 급등세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아주 강한 반등세이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번에는 좀 반전이다. 크게 어떤 항공모함이라고 하게 되면 방향을 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등이냐 반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전히 물론 최근에 급등세가 반갑긴 합니다만은 네. 프리뷰에서 보여준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가장 전고점이 비슷한 레벨까지 목전에 온 게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확정한 이후에 리오프닝을 선언하면서 당시에 리오프닝 랠리가 한 3개월에서 조금 길게 본다면 5개월 가까이 있었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정도가 현재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약해지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역시 중국 증시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경기 펀더멘탈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 증시에 대한 회피 심리가 워낙 극단에 달해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에 따라서 증시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 역시 생각은 했었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사실 제 예상을 크게 상회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고 뭐 예를 들면은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 첫 번째 부양책 이후에 2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아까 보여주신 CSI 300 대표 기업들 300개가 모여 있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 그리고 역외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항생 중국 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그 플랫폼들이 많이 모이는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각 지수들이 모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리오프닝 랠리 당시 고점까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심천종합지수라든지 차이넥스트 그리고 과창판 이런 지수들은 상승폭은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제 해당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하락폭이 심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리오프닝 랠리 당시의 고점에는 회복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하루에 저희가 뭐 CG에도 나갔지만 상해 종합 지수가 8%나 오르는 뭐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원인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촉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중국의 대내외 환경이 그러니까 정책 관점에서는 모두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통화 정책을 2년 반 동안 완화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일단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사실은 그 효과가 때문에 사실 반감되고 있었었거든요. 중국 경기 상황도 좋지 않았고 그렇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뭐 환율이나 금리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제기도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통화 정책 효과가 꾸준히 반감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기조로 돌아섰었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다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이런 시그널들은 분명히 시장 중국 증시 참가자들 관점에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중국 증시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중국이 통화 정책적으로 완화는 사실 2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동안 했는데 최근에 좀 반영을 한 이유는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금 더 트리거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워낙 그 중국에 대한 쇼패팅, 하방에 대한 배팅이 소위 말해서 언와인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쇼패팅이 좀 걷어들이는 과정에서의 급등도 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국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중국과 관련된 어떤 소위 말하는 관련 주들은 어땠나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했던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네. 중국이 이번 주에는 계속 국경절 때문에 휴장이다 보니까 물론 역외 증시는 열려 있지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드리면은 중국 증시로 그러니까 본토 역외할 것 없이 이제 수급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이제 같은 아시아 증시들이랑 비교한다면은 뭐 일본이나 한국 이런 쪽들로 가야 될 수급들이 조금 중국 증시로 몰려드는 오히려. 조금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 부진에 부분적으로 일조를 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중국 관련된 이제 과거 수혜주들 사실은 뭐 소비주들 시클리컬 할 거 없이 사실은 뭐 중국의 경기 펀더멘탈을 본다면은 사실은 그 수혜 가능성이 분명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주들을 그리고 시클리컬 전부 다 중국 관련된 주들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아시아 자금의 배분 상황에서 한국이나 네. 오히려 대만이나 일본으로 가는 자금 전체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불리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약간 구체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중국은 국경절로 네. 본토 증시는 좀 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경절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조금 그동안 힘들었었던 게 이 소비 쪽의 이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국경절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소비의 상태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는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의 소비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2달에서 3달 정도 소비 지표가 이제 연초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지만 네. 최근 2, 3개월 동안은 전체 소비 증가율 레벨 자체가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다면은 오히려 소비 여력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고용 지표라든지 소득 지표들이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한 개 분기 정도는 이게 이런 관련된 지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안해지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왔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 여력을 이제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랑 달리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도 여전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 여력과 소비 증가율 지표를 짐작할 수 있는 이번 달 중순에 있을 이제 3분기 GDP 발표랑 그 외 지표들이 중요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전초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마 국경제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국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중국 본토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문제이고 최근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오르게 되면 뭐 소비에 뭐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나마 있는 돈은 중국 증시 다 그 SNS에 그 아. 사진을 보니까 뭐 그 계좌를 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도 있고 네. 진위 여부는 판단되진 않지만 어떻게 보세요? 중국 증시 오르면 정말 소비 효과가 있나요? 뭐 일시적으로 지금 중국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도 그 신규 계좌 개설 수가 계속 늘어나요. 올해 기준으로는 계속 이제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레벨이 너무 낮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소비 진작 효과를 이제 증시를 통해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일단 절대적인 소비 여력 지표들이 물론 한 번 확인된 거긴 하지만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진이 길어지면서 이 역자산 효과가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10월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네. 국경절 연휴 끝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중국이 본격적으로 또 시장이 오픈이 될 텐데 네. 아주 파괴적인 이 상승, 물론 이 정도의 상승 각도를 유지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어질지 아니면 좀 뭐 전고점까지 왔고 리오프닝 때도 이 이상 못 갔어라는 네. 시각으로 확대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주일간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까 프리뷰 그 네, 긴 네. 차트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리오프닝 랠리 당시에 고점만 회복했을 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도 맞아요. 그렇고 절대적인 지수를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실 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긴 차트를 봤을 때 이제 2007년에서 8년도 그리고 2014년에서 16년도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그때 당시가 중국이 조금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007년도에서 9년도로 넘어갔던 당시에는 조금 경기 펀더멘탈이 반영했던 실제로 동반되었던 국면이고 그 외의 국면은 사실 경기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모멘텀으로 갔다라고 조금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중국 경기 펀더멘탈에 귀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경기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최근 2달간이 조금 더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중국 위안화 환율이나 장기물 금리, 신용물 금리들을 보면은 중국 증시가 그러니까 부양책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가 반등할 때 해당 지표들도 역시 이제 강세 그리고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폭이 증시랑 비교한다면 사실 조금 약한 편입니다. 약하다. 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리오프닝 당시에는 위안화 환율이 위안 달러 환율이 이제 6.7위안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폭이 그렇게 강한 편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6.9로 내려갔다가 다시 7위안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지표로서는 그런 금리나 환율을 이제 모니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월간으로 본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 가능한 게 아마 유동성 지표일 것 같습니다. 뭐 M1, M2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신용 증가율 이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들이 충족된다면은 좀 랠리가 가능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따라와주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반등의 그런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실물 지표들 단에서까지 회복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구조적인 상승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구조적인 상승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가파른 반등은 보였지만 이 환율이나 금리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반전의 시그널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정도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금일 저녁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전월에 한 14만 2천 건에서 오늘 나오는 건 아마 한 14만 8천 건으로 조금 더 강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ADP 고용소라든지 간밤에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좀 강건하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도 51.5에서 54.9로 개선된 것만큼 비컷 가능성은 조금 제어됐지만 그래도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 미국의 경제보다는 주변 여건이 조금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동 불안, 더불어서 이 유가의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는 조금은 이 부정적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유가가 단기에 간밤에도 급등을 했고 저점인 65달러 선에서는 한 12% 이상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가의 상승은 그대로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좀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원달러 환율이 1334원까지 NDF 환율이 올라서 있습니다. NDF 환율이 올라섰다는 것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밤에도 미국의 ETF 시장에서 EWY 항공물 ETF는 1%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퐁당퐁당 휴가 기간에 우리 증시 야간 선물도 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매도 내지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2560선이 0.9배이기 때문에 주요 지지 라인까지는 와 있긴 합니다만 이 중동 불안 유가 급등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까지는 조금은 숨고르기 내지는 관망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갖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